그 요새 계엄전 아파치 헬기로 북한을 어떻게 네.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예. 건가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지난주에도 보도가 좀 됐었고 네. 일단은 아파치 이 훈련, 통상 아파치 훈련 네.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육군에서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6.25 때부터 항상 북한의 탱크. 네. 탱크에 대한 공포증이 엄청나요. 지금도 이제 뭐 1938년 때 쓴 소련제 탱크가 아직도 실제로 네. 있어요. 예. 잘 굴러가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아직도 북한 탱크가 한 1,500대에서 2,000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북한군이 내려오기 전에 탱크 때리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휴전선 인근에 소위 말하는 장사정포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정포를 미리 가서 때리는 거 이게 전쟁 초반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치 헬기는 이 산 네. 사이로 낮게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 고도를 150m 이상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모든 헬기 조종사들은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불안하다.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예. 최대한 높게 안 가려온다. 그렇죠. 골짜기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갑자기 휙 올라서 위에서 이제 그 때려주는 그게 이제 아파치 헬기 임무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적 동태를 이제 알아야 되고 드론도 파악해야죠. 띄워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통합 정보 작전인데 실제로는 침투해서 사전에 그 북한의 예봉을 꺾는 그런 작전이죠. 그런 작전인데. 매우 중요한 예를 들어서 예, 초전은 매우 중요한 작전이죠. 전쟁 초반기에 예. 장사정포나 북한의 탱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렇죠. 아파치 헬기. 예. 그 그리고 이제 훈련이네요. 전방 사단에 나와 있는 예. 그 사단 지휘본부 사령부 이런 것들을 때려 가지고 근데- 초반에 예봉을 꺾어버리는 거죠. 아파치 헬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어때요? 그 도입 연도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한 900억에서 한 1,100억 정도. 되는 거죠. 조종사도 아주 잘 훈련된 군인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최고 그 에이스 그러면 조종사들만 이제 아파치 통상 모으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공 비행을 해서 보통 작전을 그렇죠. 한다는 것인데 침투에 들어가서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위에 떨어서 바로 때려버리는. 예. 그러면 공대지. 이번에 그러면 통상적인 훈련과 달리 한 것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은밀 침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은밀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 거는 훈련인데 네. 군사 분계선 밑에까지 최대한 근접시키는 거예요. 아.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군사- 위험한 그러니까 상황이겠네요. 그거는 뭐냐면 네. 노플라이 존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비행 금지 구역 제일 밑에 선을 이제 비행 금지 선이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그 비행 금지 선까지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우리 쪽에서 정말 물려서는 안 돼 그 선까지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굳이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행 금지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상 가면은 격추되고 위험하니까 그 밑에서 훈련하라는 게 거기까지 비행 가지 금지선인 말라라는 거예요. 건데 네.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비행 금지선 위에 갔다는 거. 그 위에 네, 그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네요. 그다음에 고도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지 높이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원래는 100m나 밑으로 가야 150m 되는데 이하로 가야 되는데 저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보이게 네. 갔다는 이렇게 거잖아요. 쭉 뚫고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나 여기 있다 알려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 교신도 뭐 얘기. 문제 있었다 그렇게. 예, 교신도 비화로 암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 타격 이런 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북한군이 알고 대공하기를 통해서 아파치 헬기를 공격해서 격추당하게. 그러면 이게 네. 이게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팩트상 진상조사단에서 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만약에 이게 교신도 알려져 있고 네. 너무 고공 비행을 높이 했던 떴고. 거. 그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거를 대공하기로 때려가지고 때렸으면. 우리 이제 그 아파치 헬기가 뭐 2대든 3대든 이제 요격된다. 추락을 한다 그러면은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쟁이에요, 이제 바로. 우리 이제 그 비무장지대 밑에 있는 예.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무슨 일이야 할 거고 저쪽에서 탄이 또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치 헬기만 때리는 게 아니니까 포탄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헬기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이나 우리 군에서 또 쏴야 되잖아요. 우리도 화력 쏴야죠. 대형 사격을 할 네.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교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교전은 지상 작전은 이렇게 어느 한 구역에서 이게
딱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상 작전 같은 경우 뭐 연평도, 네. 백령도 거기서 배 2대가 부딪히고 부딪히면 거기서 제한되잖아요. 지상 작전 한 번에 터지면 쭉 거기 155마일 다 갈 수 있다고.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 네. 그런 사고가 생기면 계속해서 응전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은 아파치 헬기가 이제 저공 비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적 인접 지역 그러니까 북한 인접 지역이 아닌 데서 안 훈련을 간- 당연히 안 할 가는 것이고 거고. 네. 뭐 통신을 하더라도 다 비화. 비화된 것으로 하는데 그렇죠. 다 그걸 어긴 거잖아요. 다 고도를 어긴 거예요. 높이고 예. 적 인접 지역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사격을 할 것처럼 그렇게 통신을 했고 네, 적 타격이라는 말을 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을 근데 군에서는 이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통상적인 훈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거 좀 답변 자체가 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적이다. 통상적이지 않죠. 않아 보이는데. 네, 통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그 합참 네. 작전본부장 이승우 장군이 있는데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 조사돼야 돼요. 네. 네? 그래 지금 노상원 수첩에 명분이 필요하다. 계엄의 명분이 필요하다. 그거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교전이 있거나 예.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막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백령도 작전이 뭐니 북한 NLL에서 도발 유도. 네. 그래서 북한 쪽에서 도발 유도를 하는 징후가 있었어요. 실제로 4월부터 6월 사이에 백령도와 연평도에 특히 연평도에 한 200발 자주포를 쐈어요. 네. 그 해역에다 쏘면 북한이 반드시 반응을 하는. 근데 이게 지금 계엄 전에 4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죠. 한 4월, 번도 아니고. 6월, 8월, 11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행위. 그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건 또 좀 조사된 이제 바 북은 있습니까? 북대로 이제 감청을 하는 거죠. 아, 북한 듣고 있습니까? 네,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감청하고 북도 감청하는 같이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든지 간에 아하. 좀 다르다. 아하. 그거 저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말려들었으면 전쟁이 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어떤 군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예. 그래서 간혹 보면은 북한도 의외로 한 놈도 움직이지 말라고 꼼짝 마라 뭐 이런 말도 해요. 아, 또 그런 이러면 또 것도 나보고 있어요? 북한 말 했다 그러고. 뭐 해도 됩니다. 오리지널인 거 그 저기 그 황해도 해주 이쪽에서 네. 북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확확 밀고 들어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네, 네, 훈련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 꼼짝 말으라고 자기들 내부의 지시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어떤 게 있으면 아직 움직이지 마 이런 경우가 어허. 있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계속 누적해서 봤겠죠. 이번에 비상계엄하고 비상계엄이 실질적 요건이 안 네. 된다. 그렇게 네. 했더니 이제 도저히 못 벗어나니까 계몽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전쟁이 나고 했으면은 계엄을 해도 어떻게 실질 요건이 된다고 그렇게 딱 주장하는 맞아 떨어질 수 있죠. 전시 비상 사태. 그러니까 미군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그 훈련하고 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정권이 지 그 헌법 다 무시하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아, 미국은 당연히 한미 동맹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한미 동맹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데프콘 2 이상을 하면은 그때부터 전시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 미국이 이 상황을 원하지 책임을 않겠네요. 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자기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대만에서 혹시 군사 충돌이 있을지도 모르고 중동 전쟁도 있는데 갑자기 한국 전쟁에 끼어드는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야, 이게 충격적인데 문제는 계엄이 끝나고도 이 작전을 좀 더 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있다. 이제 이건 어떻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3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에 이 작전 또 끼어 넣으려고 그랬어요. 아, 이걸 끼워넣으려 했는데. 왜 그랬냐면 알리바이가요? 알리바이구나. 왜냐하면 4월, 6월, 8월, 11월에 이렇게 계속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 공세적인 작전, 네. 나쁘게 이야기하면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작전 이런 것들을 보세요.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계엄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적하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또 그거는. 꼭 해야 되면 해야지. 지적에도 해야죠. 해야죠. 아 무슨 소리야? 진짜 통상적인데 해야지. 그렇죠. 그거 안 했어요. 안 한 것은 뭐냐? 그 전 훈련이 통상 훈련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약간 이거는